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당신의 증권을 의심하라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 백수원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그래도 이분 좀 믿을만 하다라고 느끼는 분께 가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믿는 분께 가입을 해도 한 번쯤 의심이 필요하기는 한가 봐요. 어떤 증권을 특히나 어떤 보장을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는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설계를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입할 당시에는 없었던 보장이 그 이후에 좀 더 나은 보장이 생겨서 못 받는 케이스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해드릴 내용이 실제로 비슷한 보험을 갖고 계셨던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점검을 받고 그거에 대한 보장을 챙기신 다음에 그 이후에 발병되신 분, 또 한 분은 발병이 되고 나서 본인의 증권을 들여다보신 분, 두 분의 차이를 보고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대 질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가 왜 이대 질환을 챙겨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망의 2위부터 3위가 보통 1위는 암이거든요. 네. 2위가 3위가 뇌나 심장 쪽 질환이잖아요. 네. 여튼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대 질환 챙기시는 거고, 또 하나는 연령이 높을수록 발병률이 높아요. 아, 이 이야기는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가입 한도는 낮다는 거가 되겠죠. 오히려 나이가 들면은 1위인 암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특약을 가입할 때도 보험료도 훨씬 비싸요. 네. 그리고 과거보다 보장의 범위가 지금은 현재는 좀 더 많이 넓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대 질환을 챙겨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대 질환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 질환에 대해서는 꼭 챙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좀 더 한 번 더 집중 깊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병력자로 가입이 거절되었거나 어려웠던 분들. 아, 예. 그다음에 보험을 준비 잘 했다고 생각하셨는데 한 5년 이전에 보험을 준비하셨던 분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별마다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이 대부분의 보험들이 전부 다 생명보험사로 취증되어 있는 분들은 꼭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가족력이 이대 질환에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나도 해당되는데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대 질환 보장에 대해서 사례들을 만나보기로 했잖아요. 네, 좋은 케이스도 있고 또 속상한 케이스도 있다고 하셨는데 좋은 사례 어떤 게 있었어요? 네. 병이 걸리고 진단금을 받았는데 좋은 사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좀 혜택을 보신 분과 네. 못 보신 분에 대해서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보험, 이 보험 같은 경우는 혜택을 못 보신 분의 증권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가입한 데는 한 2008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역시나 생명보험사에 가입을 하셔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계약이 있고 암도 있고 이대 질환 진단비도 다 있어요. 네. 수술 특약도 있고 입원비 특약도 다 있어요. 그래서 보험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이대 질환에서 이제 함정이 생긴 것이고, 이분은 2018년도에 3월경에 뇌경색으로 11일 동안 입원하셨던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별도의 실손보험이 없으셨어요. 근데 보험을 준비하시고 나서 이제 병에 걸리고 나서 자기는 든든하게 10년 가까이 유지했던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분은 어떤 혜택을 보셨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뇌경색 진단을 보셨는데,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데 있죠. 이대 질환에 보시면은 특약보험 가입했을 때 뇌출혈 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으면은 2천만 원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분은 뇌경색에 걸리셨어요. 예. 근데 보험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만 된다고 한 거죠. 그러면은 보장을 범위가 너무 좁은 거잖아요. 그렇죠. 못 받으셨어요? 네, 안타깝지만 이분은 받지 못하셨어요. 하나도.
입원비가 2만 원 있으니까 아. 10일 입원해가지고 1, 2, 3일 빼고 4일치부터 해가지고 입원비만 받으셨습니다. 그건 거의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뇌경색에 스쳐 지나가듯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별도의 수술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습니다. 또한 현재도 고지혈증 약만 복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뚜껑을 딱 까보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다는 걸 아시고 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셨지만 저로서도 해드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막 씩씩거리시면서 보험을 해지하겠네 말겠네 막 이러셨는데 저는 놔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분명히 이 보험에서는 내가 걸린 병의 진단금을 못 받지만 암이나 기타 수술 특약들도 다양하게 부과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은 유지를 하시고 추후에 어느 시점이 지난 다음에 부족한 이대 질환에 대한 진단금을 좀 보강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딱 아프고 나서 보장을 못 받게 되면은 그동안 보험료 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죠. 이런 분들이 이제 보험에 대해서 나쁜 기억을 가지시고 그렇죠. 나쁜 인식을 느끼시는데 사실 만약에 이분이 잘 가입해 두셨거나 네. 리모델링만 좀 제대로 해 놓으셨어도 보험이 너무 좋다,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 당시에 설계해 주신 분은 잘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보험회사에서는 뇌출혈이 한계였어요. 그전에는 예. 뇌졸중이나 뇌경색을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이런 생명보험사들은. 현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설계해 주신 분은 제가 봤을 때 내용은 참 잘하셨는데 네. 이제 이 상담을 받으셨던 당사자께서 조금 한번 정도 들여다 보셨으면은 이런 걸 챙기셨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네. 거는 실제로 비슷한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인데 예. 먼저 이분도 이제 74년생 남성분인데 비슷하게 좀 전에 보신 분은 2008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이분은 2018년도에 비슷하게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시고 상담을 통해서 19년도에 부부가 같이 상담을 받으셔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망보험금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보장을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셔가지고 보험을 전체적으로 좀 확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보험료는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망보장은 대신 종신이 아닌 정기특약 형식으로 준비하게끔 해가지고 다 준비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이 2018년도에 종신 가입하고 이 19년도에 보험을 상담을 받으셔서 리모델링 해드리고 나서 작년에 9월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어요. 와, 이게 2년 전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 놓고 나서 아프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장을 얼마나 받으셨을까요? 너무 근접사고라서 보험회사는 분명히 의심을 하고 다 조사도 다 해봤지만 아무 네. 문제가 없으셨기 때문에 진단금 2천만 원 다 받으셨고요. 아. 치료비 실손보장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만약에 리모델링 안 하셨으면은 하나도 못 받으시게 되는 케이스였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보험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이 보험이 이제 그 전에 가입하셨던 보험인데 이분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암도 들어가 있고 이대 질환, 뇌출혈, 급성신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술 특약도 들어가 있으셨고 했는데 역시나 이분도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예.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변경을 좀 해드린 거죠. 손해보험사에 뇌혈관과 뇌졸중 진단비 다 넣고요. 암도 넣고 갱신형 특약 빼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사망보장은 그전에 종신보험보다는 혜택이나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만은 정기보험 형식으로 다시 보완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받은 혜택은 이제 병에 걸린 내용은 똑같아요. 간단한 뇌경색이었어요. 그래서 3일 정도 입원하셨고 별도의 수술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받은 혜택은 진단비 2천만 원과 이거보다 정말로 더 소중한 납입 면제 혜택을 받으셨어요. 오, 딱 보험료를 안 내시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100살까지 납입 보험료 안 내셔도 보장은 앞으로 100살까지 쭉 이어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제가 굉장히 큰 은인이라고 좀 감사하다고 하고 소개도 많이 해주셨지만 예. 사실은 저도 과거에 처음에 보험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전에 보험처럼 권해드린 보험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 역시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 늘 보험이 오랫동안 유지하신 게 물론 좋은 거지만 분명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에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들여다보시고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던 보장도 지금은 최선이 아닐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보고 있잖아요. 네. 범위가 확실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예, 좀 전에 강의하실 때 이성열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네. 짚어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요.
이제 뇌혈관 질환 하면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뇌졸중도 들어보셨고 뇌출혈도 들어보셨고 뇌혈관도 맞아요. 들어보셨고 했는데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거는 정말 가장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우리 러시아의 그 인형이 있잖아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인형 안에 들어가고 맞아요. 들어가고. 예. 가장 작은 애가 이제 들어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인형이 뇌혈관과 같은 거고 그것보다 좀 더 작은 인형이 뇌졸중이고 가장 작은 인형이 뇌출혈로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증권 보시고 가장 작은 인형이 담겨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으니까요. 네. 그러니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대 질환을 챙기실 때는 반드시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뇌출혈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된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여다 보시면서 나의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챙기시는 게 중요하고요.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많이 들어보셨는데 네, 맞아요. 대부분의 보험들은 저희가 이 화면에 올려드릴 건데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으세요. 이거는 과거의 보험들이 대부분이 그랬어요. 네. 그러니 이런 것들이 나쁘다가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나중에라도 채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조금 더 네. 리모델링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보험을 좀 더 효율적이고 좋게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유를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가장 큰 인형이었던 게 급성심근경색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더 큰 인형이 이제 생긴 거죠. 생긴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크게 가져가 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해서 가져가야 될지를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하나씩 할 건데 제가 전해드린 팁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대 질환, 뇌혈관 질환 또는 뇌졸중으로 준비를 하시고 심장 쪽은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술 특약도 꼭 준비하시면 재발되는 것들을 예. 분명히 채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분들은 최근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3년 이전에 보험을 준비하셨어요. 아, 유병자 보험이 됐건 뭐 어떤 기존의 뭐 종합보험이 됐건 하신 분들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에 따라 가입 한도가 낮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병력이 되었을 때는 가입 한도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특히나 50세가 넘어가면 확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챙기셨으면 좋겠고 최근에는 한시적으로 60세까지는 그래도 1,000만 원 건강채처럼 1,000만 원 가입해주는 보험들이 생겼으니까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하나 또 납입면제 혜택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약을 드시거나 유병자분들은요, 이거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유병자, 만약에 내가 어떤 병인지에 따라서 유병자가 달라지겠지만은 만약에 혈압이나 당뇨다 그러면은 무할증 안보험 같은 거 요즘에 좀 몇 군데 회사가 있으니까 건강체로 안보험을 선택하시고 이대 질환은 유병자 보험으로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 더 유병자 보험으로 전체 선택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거고요. 이제 유병자분들도 보험을 선택하실 때도 다양한 유병자 보험이 나왔어요. 화면에 꼭 보시면은 예. 과거에는 325 보험이 대표적인 유병자 보험이었는데 병력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325 보험보다도 좀 더 유리해진 335 또는 333 해가지고 유병자 보험은 중할증 보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이 보험들은 표준체보다는 비싸지만 325 보험보다는 좀 저렴해요. 그리고 갱신과 비갱신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3년 이내, 2년 이내 입원이 아니고 3년 이내 입원 수술 보는 거고 5년 이내 암만 보는 게 아니고 5년이나 3년 이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좀 더 범위가 다양하게 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유병자분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유병자보험 325가 전체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요. 333이나 335 또는 정말 병력이 심해가지고 325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뭐 5만 보는 보험 또는 3가 1만 질문하는 보험. 좀 전에 강의 때 이성렬 전문가님 얘기하셨잖아요. 유병자 보험 중에 3일 보험도 있다. 그러니 본인의 병력에 맞춰서 설정에 맞춰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정말 가성비 있는 보험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 플랜 이대 질환에 대해서 가입의 방법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대 질환 준비하실 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힘들어집니다. 네. 암보험은 나이가 먹어서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지만 이대 질환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입 한도가 높고요. 보험료도 많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이대 질환은 건강하시고 또 어렸을 때 미리 꼭 준비하시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